자, 이번 시간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 관련한 쟁점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거의 문제 구성 안 되고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관할 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나마 주돈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시군구에만 소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전 신고라고 해서 그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그 관할구역 외 지역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 이전부터 간단히 볼까요? 자, 10일짜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증 첨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추론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장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퀵으로 보내거나 이런 안 되고요. 가서 현장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분사무소 이전이라고 하는 거 그 관할구역 안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서초구에다가 지금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서초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케이스,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서초에서 서초로 이전한다. A라는 사무소에서 B라는 사무소로 이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등록증 첨부해서 관할등록관청 서초구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면 된다. 10일 이내라고 할 것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서초구가 주된 사무소인데 분사무소가 의정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A라는 사무소에서 의정부에 있는 C라는 사무소로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일단 서초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자,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 날짜는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일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7일짜리만 아닌 거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7일짜리가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분사,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이것도 7일 이내가 되겠고요. 마지막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삼습니다. 해서 이 정도가 주된 관할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건 방문 신고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먼저 중개사무소라고 해서 중개사무소로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10일 이내 포인트 이전 후 관할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안양시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했다가 과천으로 옮기고자 한다. 그러면 과천에 가서 다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한다. 근데 주된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경우죠. 아까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자, 법인에 있어서 이걸 강남구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해가지고요 강남구에 가서 다 이전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등록증 첨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사무소까지 가볼까요? 분사무소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됩니다. 지금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부에 분사무소가
의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분사무소를 천안으로 이전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의정부 가야 되느냐, 천안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어디로 다시 서초구로 가서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의정부도 아니고 천안도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애초에 설치 신고를 할 때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 했었고, 이전 신고라는 것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개사무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는 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었고요. 분사무소 이전함에 있어서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해서 이전 사실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고를 받은 자, 지금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나머지 이전 전과 이전 후 이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러다 치고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가장 쉽게 구성하는 게 두 가지의 분사무소 얘기를 가지고 하나 끌고 들어오고, 또 하나가 바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 행정처분이라는 게 우리 중간에 그런 거 있었죠. 지금 이제 문제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나중에 과태료 처분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개공한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다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자, 사고 친 거 알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이전 신고가 들어오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한다. 이 정도가 이슈에서 뭐 지금 볼 것도 없이 주로 이제 이슈가 분사무소 이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이슈로 삼게 됩니다.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간단해요. 이전 신고는 사실 출제하면 거의 아주 심플하게 답을 그냥 쉽게 주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휴업신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폐업신고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휴업의 정의부터 하셔야 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초과해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달 쉰다, 두 달 쉰다 이런 것들은 휴업의 범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 신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휴업의 정의를 아셔야 돼. 3개월 초과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기간. 이 기간 동안 중개업소 문을 닫아두는 걸 뭐라고 한다? 휴업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의 정의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건, 자, 먼저 휴업 신고의 대상에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진 것이 이거죠. 3개월 초과는 휴업은 거의 안 나와요. 너무나 상식이니까.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미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 신고를 해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가게 문을 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3개월 초과한다면 이것도 다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특기할 만한 사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내 휴업할 때는 당연히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한편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까지만 휴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6개월 초과해서 가게 문을 닫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지 휴업 신고로 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징집, 요양이라고 하는 거.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취약, 세 가지구나. 요 세 가지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뭐 따로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다 보면 너무나 쉽게 구성하는 지문 중에 질병, 징집, 그 다음에 취약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거 이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고 3개월 초과해서 중개업을 개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자, 아까 우리가 적어 있었죠. 자, 이전 신고라고 하는 것도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요? 자, 이 휴업 신고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따로 얘기 안 해도요. 분사무소만 휴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서초구에다가 자, 주된 사무소 두고 있고 자, A-라든가 A2- 뭐 이런 식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했을 때 A-만 또는 A2-만 뭘 할 수 있다? 바로 분사무소 휴업신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분사무소 휴업신고를 할 때도 이때는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의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업신고도 그렇고 아까 이전 신고도 모두 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즉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든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방문 신고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라고 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겠고, 만약에 분사무소 하나를 휴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의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휴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부터 미리 당겨서 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선교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얘기는 전자문서에 신고라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즉 전자문서에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왜?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변경 재개 신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휴업 신고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휴업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등을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 신고, 예를 들어서 4개월을 휴업하겠다 해서 휴업 신고를 했는데 3개월 15일만 하고 다시 이제 가게문을 열려고 한다. 그럼 이제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4개월 휴업 신고를 했는데 한 달 더 쉬어야겠다. 5개월 휴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굳이 이미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개업의 재개 신고라고 해서 자, 중개업에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를 하고자 할 때는 역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때 전자문서의 신고도 포함이 됩니다. 뭔 소리냐면 4개월 동안 휴업 신고를 했다가 3개월 15일 지난 상태에서 그냥 중개업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중개업을 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신고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지만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남아있는 것 잡다한 내용들 같이 묶어서 보실 것이 간판 철거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간판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간판이 필요 없게 된 거, 가게문을 닫았을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가게문 닫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이전 신고면 기존 가게문은 어떻다? 완전히 닫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전 신고 있으면 어떻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구나.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이때도 다 당연히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나와 있죠. 우리가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사고 쳐가지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문을 닫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체 없이 어떻다?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함정 빠지는 게 거의 시험제 대부분은 뭘 갖고 장난치냐면 바로 휴업 신고를 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에서 매번 장난치는 게 휴업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합니다. 휴업신고란 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서 잠시 중개업을 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간판 철거하면 다시 간판 붙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 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지 영원히 그 가게에서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에 있어서는 소위 이름하여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만 업무 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때는 간판 철거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아직은 나오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출제 이슈가 지체 없이 좀 이따 보면 이제 뭐 10일 내, 30일 내 뭐 이런 식의 하면 틀려요. 간판 철거는 어떻다? 철거는 지체 없이 논의의 전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그 가게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이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간판 철거하지 않게 되면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행정청에서 간판을 직접 철거하죠. 아까 우리 나왔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옥외 광고물 간판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대집행,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판을 직접 때려 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제 이슈, 수수료 납부 대상. 자, 출제 포인트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요. 수수료는 뭐라고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개업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때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때도 어떻다? 바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 더 가야 될 것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라고요?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교부가 3개가 나오죠.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록증이랑 대응하는 개념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그래서 뉘앙스가 뭐냐면 뭔가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자 할 때 어떻다? 삥 뜯는다. 근데 이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다?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령이 정하는 등록증, 그 다음에 자, 분사무소 신고필증도 중간에 꼭 수식어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자격증도 등록증도 분사무소 신고필증도 전국이 다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얘기는 자, 이게 동네마다 그 금액이 어떻다? 잘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서울시하고요. 서울에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하고 경기도에서 할 때는 금액 다릅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니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일하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수수료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뭐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재교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이건 이제 원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시험을 출제할 때는 그 수수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라고 하는 것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했던 주제가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얘기랑 같이 관련해서 자, 바로 간판의 철거, 그 다음에 수수료 얘기까지 우리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30페이지 가서 이전 신고부터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료 30페이지 첫 번째 박스 핵심 지문 3번 지문 보겠습니다. 1번, 2번 옳게 나왔고요. 3번 지문 틀렸고 답이 돼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다. 틀렸죠?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 틀리게 해서 보셨고, 두 번째 박스, 요거는 이제 지금 다 여러 번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4번 지문 하나 볼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의정부에 분사무소가 있다. 의정부에 있던 분사무소를 천안으로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신고는 어떠 한다고 그랬어요? 서초구에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럼 서초구에서는 의정부하고 어디 천안에다가 야, 내가 우리 분사무소가 의정부에 있었는데 사라졌다. 천안에 새롭게 등장했다. 이 내용을 그 각 의정부와 어디다 천안에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자 31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23회 때 문제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3회 때, 26회 때, 29회 때 3년 주기로 이게 출제가 주로 되고 있었네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했을 때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해서 기업번, 기업공인중개사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뒤에가 틀렸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다 신고를 한다. 문제 구성할 때 그 관할구역 내 이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주로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을 갖고 보통 문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다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기업번 틀렸고요. 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역시 틀린 표현.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라고 했었고요. 디귿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재교부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30에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관할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안양시로 옮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건 바꿔주면 돼. 주소만 바꿔주면 됩니다. 주소만. 우리가 등록증에 주소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의 등록증에다가 쫙쫙 줄 그어버리고 주소만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 무슨 시장 이런 표현들 또 구청장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예 새롭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논리 자체가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예 새롭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만약에 그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디귿번이 옳은 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관할지역 외 지역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새롭게 재교부를 해야 되지. 자, 수정을 해서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래서 디귿번도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좀 오래전 문제 23회 때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 밑에 26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틀린 걸 보세요. 문제 대부분이 관할지역 외 지역. 왜? 지문 개수가 안 나오거든. 관할지역 내로 이전해버리면. 그래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모든 문제는 항상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어떻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한다. 다시 가볼까요? 뭐겠지? 등록증 교부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취소 처분이 있었죠?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업무 정지 처분, 정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종 신고를 받은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해서 교치 정시는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 신고 중에 하나가 이전 신고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4번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었었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얘도 자주 답을 뽑는 주제예요. 5번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전 신고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 문제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중개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조 해서 요 얘기는 분사무소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고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는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29회 좀 쉽게 나왔던 주제.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번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맞죠? 이전하고 나서. 다만 분사무소만 어떻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됩니다. 해서 4번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전 신고든 폐업 신고든 휴업 신고든 뭐는 항상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나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 분사무소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역시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된다.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된다. 특별히 어렵지 않고 29회 때는 상당히 문제를 쉽게 구성했던 것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주제.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분사무소 이전에 관한 주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요 두 개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전 신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휴업 신고라는 주제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본 가셔야 돼. 휴업의 정의가 뭐라고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 부른다. 주된 출제 이슈가 됐던 거. 휴업 신고는 일단은 방문 접수, 방문해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 전자신고 허용되지 않는다. 폐업신고랑 똑같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에 3개월 초과해서 중개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해서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첫 번째 박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답이 됐던 지문이네요.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휴업 신고는 중개업 하다가 쉬는 건데 얘는 개설 등록만 해놓고 중개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도 다 휴업 신고의 대상이 된다. 2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지문 중에서 5번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만약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3월까지는 뭐야? 휴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7번 질문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8번. 자,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은 어떻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취약, 그다음에 이병,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은 요양 등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9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취약을 하는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10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던져주는 질문 중에 하나. 두 가지로 가네요. 그래서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가야 되고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틀린 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가서 이제 지문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자, 휴업 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는 신고해야 되는데 다만 재개 신고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얘들 같은 경우는 자 방문 접수를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어떻다? 미리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현 방법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이전 신고, 아까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만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현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질문 한 번 더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현 방법을 할 수 없다.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 5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틀렸죠? 변경 재개 신고는 등록증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등록증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방법도 없지요.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관련한 부분에서 보겠고 옆에 관련 기출문제 검토해 보십시다. 교재 33페이지 26회 11번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중요 지문이죠. 대단히 많이 나오는 지문.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포인트 등록증 첨부. 그리고 그 앞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은 모두 국토부령. 아까 조례는 딱 하나 있어. 수수료라고 하는 거 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럼 모르면 다 국토부령 이렇게 갑시다. 디귿번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할 때 지체 없이 사무소에 간판을 쳐라.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휴업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중개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잠시 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판 철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이거랑 같이 항상 묶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착각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9회 18번 문제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 오른편. 니은번 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디귿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틀렸죠? 분사무소만 휴업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러면 해당 분사무소에 대해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휴업 신고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리을번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해서 틀렸죠? 미리 신고한다. 폐업도 다 미리 신고한다. 이걸 따로 외울 건 아니야. 몇 번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야 돼요. 아까 7일짜리만 따로 공부하실 거고 나머지 모르면 다 미리 또는 아까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에 정리 안 됩니다. 계속 반복만이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미음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틀렸죠? 계속 나오고 있죠?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다 이미 등록증을 내버렸기 때문에 첨부할 등록증이 없다라고 할 것, 그 정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교재 34페이지 폐업 신고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문 둘 다 답이 됐네요. 그래서 교재 34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도 답이 됐고 2번도 답이 됐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기간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휴업기간 등을 기재해야 된다 해서 자, 폐업기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폐업기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폐업은 그냥 문 닫는 얘기인데 몇 년 동안 문을 닫는 몇십 년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휴업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뭐야? 휴업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폐업 신고를 할 때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더럽게 많이 나와요. 회차 4번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는 변경 재개 신고고요.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관련 기출문제. 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휴업 나와 있죠? 자세히 읽지 말고 뒤만 살살 본다고. 기억번에 휴업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34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보고 있어요. 휴업 신고도 다 미리 하는 거라고요. 사연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라. 그러면 초점이 흔들어지니까. 두 번째, 휴업기간의 변경. 예, 미리 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의 폐업.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업의 재개 어떻다? 미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 별 포인트가 없는데 다 묶어서 구성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아닌 게 뭐가 있었어요? 이전 신고 10일 이내만 하면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이전 휴업 폐업 신고 중에서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 다 미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의 철거 등에 관련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34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2번 지문 답이 됐네요.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해서 틀렸네요.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 간판 어떻다?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 35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설치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다 떠나서 간판 철거 안 해도 되는 게 뭐였어요? 휴업 신고. 휴업 신고는 다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다 해서 기억번 폐업 신고, 니은번 휴업 신고. 니은 빠져야 되죠?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이거 뭐야? 문 닫으란 얘기죠. 완전히 문 닫으란 얘기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자, 이전 신고도 당연히 간판 철거해서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이거 있잖아요. 맨날 문제 구성하는 게 계속 장난치는 게 간판 철거할 때 꼭 휴업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해요. 아직은 안 나왔던 것이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도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가게문을 근데 영원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과 다르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등록관청 끄트머리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아직 공부 안 하시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한참 뒤에 교육 파트에서 논의할 주제.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간판 철거 지체 없이 이전 신고, 폐업 신고에 있어서는 간판 철거.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나머지 생략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주제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요. 여러 가지를 한 문제 다 섞어버린 그런 케이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주제 수수료 등에 관한 주제. 자, 수수료는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한 8년 사이에
지금 나왔던 것이 5문제나 답을 뽑았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답 도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동안 많이 나왔던 주제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이것만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1번 보니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사람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게 틀렸다고. 어려웠다고. 수수료만 뭐라고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조례가 수수료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걸 가지고 국토부령에서 아주 어렵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가볼까요?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된다. 약간 다른 주제인데요. 자, 가보십시다. 시도지사가 했던 게 무엇이죠? 자격증을 교부했었죠. 자,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무교육,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담당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나서 얘가 사고 치게 되면 아예 자격 취소 처분이라든가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한편 등록 관청 시리즈 한번 가볼까요?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 제일 먼저 등록증이라고 하는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등록증에 교부가 있었고요. 중간에 지금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확실히 쳤을 때 가게 문 닫게 하는 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등록 관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건 메모할 것도 아니고 계속 듣다 보면 대충 윤곽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자,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렵게 구성했던 거. 자격증, 등록증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자,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체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잊어먹어요. 안 그러면 이 지문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다 놓쳐요.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자, 일단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갖고 쟁점 삼았고요. 수수료 부과 대상.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시험에 응시한다거나 개설 등록 신청을 한다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이 세 가지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재교부 신청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대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나와 있나요? 해서 뉘앙스가 뭔가 새로운 일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해서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신고, 설치 신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이 바로 수수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D번 하나만 제외가 되겠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몇 개인가 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역시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수수료 납부 대상, 휴업 신고 아닙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거 뭐가 돼요? 이것도 수수료 납부 대상. 자, 5번째가 좀 어렵게 나왔죠. 자격시험 합격해서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사람 해서 재교부할 때는 어떻다? 수수료 내야 되지만 처음 교부를 받을 때는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이지 개설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필증을 받을 때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시험 보고 나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 봤고요. 3번 교재 37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 이거 아니라고, 이거 어렵다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된다. 상당히 어렵게, 그동안 한 번 안 나오다가 30회 때 약간 어렵게 구성을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까지 해서 요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그 니은번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문제 형식이 지금 크게 두 가지죠. 조례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수수료 납부 대상 전반을 가지고 구성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업무 개시 전 신고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